아틀라시안 팀 24 유럽에서 발표한 아틀라시안 주요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아틀라시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광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첫 번째 아틀라시안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품들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기능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관심 있으실 AI 기능이 아틀라시안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라시안은 2002년도부터 협업 툴의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스템 오브 워크라는 철학을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스템 오브 워크란 기술 중심 조직의 업무 방식에 대한 철학으로 기술팀과 비즈니스 팀을 연결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고 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이라 보시면 됩니다. 포춘 500대 기업과 포춘 1000대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과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문의했을 때 첫 번째로는 낮은 생산성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협업툴은 현재 269개가 있다고 하고요. 각 팀은 이 협업툴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진행하고 또 산출물들을 저장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각각 따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 오브 워크 원리를 따르면 이제 이러한 분산되어 있는 솔루션을 하나로 모으고 이제 여러 팀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팀들이 이제 같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 계획 단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리뷰, 디자인, 런칭 이러한 여러 단계마다 이 업무들이 같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시스템 오브 워크의 원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오브 워크의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팀이 목표와 얼라인된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 업무를 계획하고 트래킹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업무를 하면서 나오는 이 지식들은 함께 공유가 되어서 이 집단지성을 이룰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 싶은 거는 생산성을 높여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게 되고요. 모든 팀이 함께 참여해서 그 퍼포먼스를 더 높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투자된 비용 대비 이제 생산성, 이익,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팀워크 기반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은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40%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성공률을 57%에서 75%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를 35%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스템 오브 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팀은 목표와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를 하는 그 지식들은 모두에게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되어서 쌓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팀은 기업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관리를 주도해야 되며 산출물을 성과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제품 및 개발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견하고 기능과 목표와 프로젝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IT 서비스 팀은 조직 전체 지식의 단일 소스를 활용하고 인접팀의 작업을 동원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인시던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틀라시아는 이러한 그 구조에 맞게 제품을 배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라, 컨플런스, 룸, 로보를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고요. 리더십 팀은 지라 온라인과 포커스를 통해서 업무를 계획하고
전략을 계획하고 온라인 시킵니다. 소프트웨어 팀은 컴패스, 빗버켓,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IT 팀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라는 툴을 통해서 빠르게 고객 요구사항을 대응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신제품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커스는 이제 전사 전략 계획을 매핑하고 추적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회사의 전체적인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이제 각각의 그 업무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포커스는 이제 업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팀 인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펀드 이제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포커스 에어리어라는 곳에서 보시면 일단 포커스 이제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의 스트래티지 전략들을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구성된 내용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 전략에 어떤 업무들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팀원들이 있고 또 어떤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만 해도 인프라 팀이 있고 아틀라시안 팀이 있고 또 에자일 교육팀이 있는데 각 이제 이러한 그 전략에 맞게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실 이제 대표님이나 이런 CEO들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포커스는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커스에도 AI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러한 그 진행 상황들을 요약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요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라 온라인이라는 제품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업무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 그러니까 업무 목표와 업무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이제 플랜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커스는 이제 그 전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세워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추적할 건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라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포커스가 이제 무료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추후에는 이제 지라 온라인과 포커스가 이제 같이 세트로 구매가 되게 될 겁니다. 네, 다음은 가드의 프리미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제 가드 스탠다드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SSO 계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가드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드 프리미엄은 이제 보안 관련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리미엄 기능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일단 데이터 분류하는 기능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손실되는 걸 막는 기능 그리고 오딘 로그 어떤 위험을 감지해서 이거를 이제 조사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 일단 데이터 분류는 이제 데이터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 공유가 가능한 문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부에 공유하면 안 되는 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정해놓을 수가 있고 모두가 이제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게 정책을 추가를 해서 이 단계를 넣어 놓으면 외부로 공유를 그러니까 외부 링크를 할 수 없게 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추가를 하고 네, 이 단계가 퍼블리시를 하면은 이제 이 새로운 단계에 맞게 정책을 세워서 모두가 같이 문서에 대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딘 로그는 사실 지금까지는 지라랑 컴플러스 그리고 그러니까 가드의 스탠다드를 쓰셔도 사용자의 활동 기록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리자가 어떤 설정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프리미엄을 구독하시게 되면은 사용자가 어디에 접근해서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편집했는지, 그 사용자의 그 실제 액티비티를 이제 로그로 남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엔터프라이즈를 구독해야 쓸 수 있었던 기능인데, 이제는 그냥 지라 컴플 스탠다드를 쓰더라도 이제 가드를 프리미엄으로 올리면 이 액티비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로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텍션 기능이고요. 이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 감지된 내용을 알람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보안적으로 어떤 주민번호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인 이제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컨퍼런스나 이런 곳에 못 이제 올리는 순간에 이제 알림을 줄 수 있도록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정규식을 통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담당자가 모든 데이터를 다 익스포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행동들을 다 추적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기능을 사용 안 되겠구나 해서 서스펜션을 건다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를 찾아서 이 내용들에 대한 증명을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팀 쪽에 있는 컴퍼스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퍼스는 사실 데브옵스 도구를 툴체인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소프트웨어 이제 아키텍처들을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의 이제 전환에 대한 그 시간을 감소시켜주고 이제 한 번에 이 이슈들을 처리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제 스코어 보드라고 해서 어떤 상태가 이 매트릭스의 상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라 이슈로 생성을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옵스진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제 온콜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담당자한테 알람을 주고 연락을 할지에 대한 그 스케줄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퍼스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이 온콜 기능을 통해서 담당자를 빠르게 확인해서 이슈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I 옵스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쪽에 어떤 문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꽂히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분류를 해서 모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어떤 담당자한테 연락할지를 저런 식으로 스케줄링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그 담당자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외로 이제 프리미엄이 출시되면서 이제 퍼미션 폴리시라든지 아니면 뭐 커스텀 오브젝트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IP 얼라우 기능들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아이디어, 이제 프로덕트 팀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프리미엄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라 프로덕트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아이디어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그 제품을 만든 아이디어의 척도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요. 이걸 이제 매트릭스화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더 우선시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로드맵을 통해서 지금 네, 추가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라와 연결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제 개발하는 업무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지라 프로젝트 디스커버리에서는 이제 프리미엄이 되면서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무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자동화의 제한을 좀 더 높여가지고요. 그 이제 기존에 있던 제한이 좀 더 이제 풀려서 원하는 대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되었고요. 또 이제 크로스 프로젝트 뷰라고 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한 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라입니다. 지라 아틀라시안의 이제 핵심 제품인 지라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 UI를 이제 추가했는데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어,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패널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한 군데 이렇게 하이라키를 세워서 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플랜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에픽, 이슈, 태스크라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제는 그 용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용어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에픽이라는 내용들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슈들 간의 상하이 구조만 해서 하이라키를만 세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보드라고 해서 여러 이슈들을 이 kanban 보드에서 서로의 연결성, 의존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프로젝트의 그 단계나 이제 스프린트 주기를 보고 거기에 이제 이슈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틀라시안의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새로운 이제 AI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틀라시안이 이제 AI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인데요. 아틀라시안 내부의 데이터들을 이제 팀워크 그래프라고 해서 이제 어, 고객들의 데이터를 아틀라시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팀워크 그래프로 이제 데이터 계층화를 했는데요. 좀 보시면 일단 어떤 팀에서 이걸 진행하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 혹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팀워크 그래프는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팀에서 어떤 스프린트를 돌린다거나 했을 때도 이거를 이 팀 목표 업무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팀 데이터를 쌓을 때도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이 네 가지가 항상 고려되면서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예, AI 아틀라시안 인텔리전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여러 제품에서 AI 요청 AI의 프롬프트를 이렇게 날리게 되면은 AI는 이제 여기 있는 아틀라시안 팀 그래프로 이제 그라운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연관성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와서 이 AI의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LLM은 아틀라시안 자체적으로 만든 LLM과 또 서드 파티 지금은 오픈 AI와 이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서드 파티 LLM의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전달해주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아틀라시안 팀워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AI에서는 이 팀워크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할 때 나의 데이터를 모두 올려서 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의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은 기능들이 AI 아틀라시안 그 프리미엄을 쓰시면 AI 기능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컨퍼런스 페이지에서 어떤 문장을 작성하고 이제 거기에 새로운 그 단어나 혹은 이제 문장을 좀 향상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지라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그 업무의 하위 업무들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이제 인사이트라고 해서 내가 보는 페이지에서 이거에 관련된 스프린트나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이러한 차트 인사이트도 있고요. 네, 혹은 이제 컨퍼런스 페이지를 요약한다거나 그 외에 이제 뭐 화이트보드 아니면 이제 벌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지라 서비스 이벤트에서 문의를 할 때 자동으로 답변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로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이제 제너러티브 AI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보입니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AI는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답변을 주는데 이제 로보는 이 어떤 문의를 했을 때 이제 목표와 업무 그리고 그 투자한 자금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답변을 주게 됩니다. 현재 로보는 이제 50개의 외부 솔루션들과 커넥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피그마나 혹은 원드라이브,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니면 뭐 줌, 젠데스크 등과 같은 이제 외부 솔루션을 연동해서 이제 팀 그래프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로보를 데이터 센터에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는 이제 컨퍼런스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우드를 쓰고 데이터 센터를 둘 다 쓰고 있다고 하면은 두 개 데이터를 모두 취합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보의 이제 핵심 기능들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 그리고 많게는 이제 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색 기능은 이제 아까 가지고 있던 그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에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브라우저 익스텐션은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서요. 거기서 외부 그 웹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징을 하다가 이제 구글 독스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 상에서도 이 로보를 불러와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에서 이제 로보 챗은 이제 채팅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서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날리지 카드는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한 번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카드로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피니션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 하면은 그 정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 베이스에서 추천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이 이제 액션인데요. 이 액션은 이제 로보를 통해서 요청을 했을 때 로보가 특정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를 그려준다거나 혹은 이메일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라 이슈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AI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액션 기능을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건 AI 옵스이고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운영 환경에서 이 운영 환경과 유사한 인시던스를 좀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자동으로 그 인시던스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된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컨퍼런스 페이지들을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페이지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덕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시던스가 종료가 되면은 이제 PIR, 포스트 인시던스 리뷰를 자동으로 AI가 이제 작성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는 지라 팀 애널라이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라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지라 이슈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AI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먼저 지라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이것들을 좀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맞게 이런 표 형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거의 담당자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컨퍼런스 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컨퍼런스 페이지로 만들어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그 네, 컨퍼런스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화면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 저희가 이제 오토메이션 기능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에 스케줄링을 걸어서 이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줘. 그래서 그 분류된 내용들을 슬랙으로 보내줘. 라는 이런 오토메이션을 구성해 놓으면 매일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자동으로 분류되어서 슬랙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프롬프트로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내가 원하는 그 역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어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좀 더 심화를 위해서 잠시만요. 네,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네,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될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제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식 기반을 이런 식으로 직접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페이지도 있지만 보시면 이제 지라나 혹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등과 같은 외부 솔루션을 이제 지식 기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가 할 업무를 액션을 선택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이슈를 만든다거나 컨퍼런스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슬랙을 보낸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이 에이전트에게 가이드를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설명과 실제 작성될 내용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리소스를 보고 이게 잘 작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리플레이스 버튼을 통해서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AI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요청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요청할 때 페르소나 그리고 목표 그리고 컨텍스트 이거를 요청하는 그 컨텍스트를 같이 포함해서 요청을 하면은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계속 하나의 답변을 한 번에 요청하는 것보다 그 내가 어, 사람과 인터랙션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요청하게 되면은 좀 더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답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 이 에이전트가 지라나 컨플런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고요. 보시면 이슈를 만든다거나 커멘트를 이제 단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계를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기능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경우 말고도 이제 저희 앱밴더에서 이 로보와 협업을 해서 만든 제품들이
현재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캔바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캔바는 이제 디자인 툴로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캔바가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 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 보면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발 쪽에서 사용하는 AI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데브 AI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할 때도 내가 하는 이 개발의 업무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들을 다 한 번에 통합적으로 이제 AI가 학습해서 답변을 줄 수 있게 되고요. 뭐 사실 그 코딩에 AI가 코딩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많은 제품들이 어, AI 기능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에는 이제 파일 레벨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틀라시안의 로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레파지토리 전체 레벨을 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실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지라 이슈에서 풀 리퀘스트까지 진행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 네, 지금 제일 처음 지라 화면에서 여기 이제 코드 위드 AI라는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빅버켓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제 플랜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를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개발 코드를 알아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라 이슈에 맞게 이제 비버켓에 있는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수정해서 추가해주게 되고요. 뭐 과거에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로보 에이전트가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되고, 사람은 하나하나 그냥 리뷰만 해서 완료를 처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업무 플로우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 리퀘스트가 요청이 된 다음에는 이제 리뷰를 해야겠죠. 이제 AI 이제 리뷰 봇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빅버켓에서 그 리뷰 봇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수정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문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고, 이제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VS 코드에서 코파일럿, 이제 GitHub 코파일럿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GitHub 코파일럿에서도 이 로보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익스텐션으로 추가를 하게 되시면 이제 GitHub 코파일럿에서 이제 아틀라시안의 이슈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와 관련된 이슈를 찾아줘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 GitHub 코파일럿 AI를 쓰시면서도 네, 로보의 기능을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틀라시안에서는 이 로보를 가지고 이제 커스터머 360이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슬랙의 이제 고객과의 대화, 그리고 컨퍼런스에 있는 고객의 데이터, 그리고 세일즈포스에 있는 고객의 그 어, 영업적인 정보들, 이제 지라의 그 어떤 요청들이나 처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회사의 오버뷰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지라, 컨퍼런스, 뭐 빗버켓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일즈포스에서 그 금액적인 내용들도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요청하면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있는 만족도 조사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한 번에 표나 그래프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과 최근에 인터랙션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 뭐 세일즈포스에 있는 액티비티 혹은 지라에 있는 어, 그 이슈들을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한 내용들은 컴플러스 페이지로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이 고객과 이제 고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고객을 담당한 담당자가 누군지를 적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리소스들을 한 번에 이렇게 컨퍼런스 페이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AI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항상 AI 기능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실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미 클로드나 뭐 오픈 AI의 챗GPT나 AI들은 많이 있지만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저희 데이터를 그쪽에 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 아틀라시아는 이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거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아틀라시아 그 자체 내에서 이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데이터 유출에 대한 내용과 보안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권한만 검색이 되고 요청했을 때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를 도입하실 때 이 로보를 왜 사용해야 될지를 좀 더 고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